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신입사원 교육으로만 초점을 둔다면 이런 현상을 지금 여러분들 혹시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에는 명문대학, 명문학과 나왔을 거고, 그걸 나오기 위해서 명문고를 또 갔을 거고, 명문고를 가기 위해서 또 부모님들이 엄청 또 이제 사교육 많이 기회를 줬을 거예요. 그죠? 무려 10여 년을 명문대, 명문학과 입학을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문고에 가서 정말 명문고당 교육을 받았어요. 우수성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 얻었어요. 그래서 입사도 우수한 좋은 결과 얻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회사의 신입사원 교육은 왜 명문고 또는 명문대학의 명문학과 같은 교육을 시키면 안 됩니까? 그런 교육이 돼야 돼요. 우리 회사이지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보자. 특목고처럼 또는 명문대학, 명문학과처럼 그런 퀄리티랑 그런 교육을 한번 해보자. 그 시작이 신입사원 입문교육이에요. 크게 보면은 습격자 교육인 거. 다른 건 모르겠어. 회사의 위상은. 뭐 매출로 랭킹이 멸비가 되든 그건 모르겠어. 하지만 입문교육만큼은 습격교육만큼은 그 레벨에서 좀 벗어나보자. 이게 가능해요. 최소한 업계 내에서는. 우리나라 전체는 모르겠어요. 근데 업계에 대해서 이게 가능해요. 그룹에 있는 계열사라면 그래 계열사의 탑 클래스 있단 말이에요. 그럼 회사의 매출 순위인 거지 내 순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회사의 교육을 좀 보시라. 특히 신입사원 교육이고 특격자 교육. 그러면 뭔가 보일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런 노력이 HRD 담당자 커리어의 1순위예요.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과 운영을 안 해봤어. 경력으로 인정 못 받아요. 특격 교육 안 해봤어. 인정 못 받아요. 제일 꽃이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입문, 현장 취업, OJT, 그래 1년차 마무리. 장기간에 걸린 거거든요. 그런 관점 여러분이 바라보시라.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건 온보딩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거예요. 어렵게 뽑았는데 이들이 1년 지나고도 답답하고 더 다니네. 그리고 현업의 OJT 통해서 전문증 올라갔네. 이런 거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는 외부 교육보다는 우리 내부 직원에 의한 기여가 훨씬 중요해요. 막말로 신입사원 입문교육은요, 외부에서 한 명 안 써도 돼요. 한 명도. 옆구리 되면 쓰죠. 안 써도 이게 나쁜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관점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첫 질문 드렸잖아요. 신입사원 교육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스코프 자기가 크다. 인식부터 좀 바꾸시라. 입문, 현장체, OJT, 그 다음에 IDP, 그리고 1년차 마무리. 더 크게 보면은, 고정과자 리스테이션 같이 보면은, 승격자 교육도 있고, 핵심 인재 관리도 의미 있다. 인문교육에 대한 예시 부분은 요즘은 신입도 오고 경력도 와요. 이거 같이 시키는 회사에 따라서는 같이 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분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CEO가 컨펌을 안 해주네? 같이 해야 되네? 그러면 같이 했을 때 무방한 교육이 뭘까? 그거를 고민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착안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려할 요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여건상 신입하고 경력을 같이 해야 돼. 분리되는 게 최고인데, OJT의 형태는 OJT 지도선배 양성이에요. 멘토라고 뭐 부르기도 하는데 어떤 말에도 상관없어요. OJT의 형태는요, HRD 담당자가 아니라 현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OJT에 대한 지도 계획서와 지도를 해주고, 과제 주고, 과제를 지도해주고, 생활지도, 행동에 대한 지도를 해주는 지도선배의 목이 제일 커요. 그들이 타고 나서부터 지도선배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양성교육을 해줘야 된다. 최소한 반나절, 길게는 하루 정도. 이거 할 때 신입사원이 배치되는 부서의 지도선배는 물론이고 희망자도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 교육과정 하나 개설되는 거죠.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경험 있잖아요. OJT 당한 경험이. 정말 성공적인 OJT가 되기 위해서 지도선배가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좋을까,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좋을까,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큰 무리가. 다만 여기서 고민거리는 OJT에 대한 가이드는 회사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 그 가이드 선상에서 지도선배가 할 게 뭐다를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가이드가 없는 회사가 있고 있는 회사가 있다는 거죠. 이따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있으면은 협조 좀 해보세요. 인문교육은 현실적으로 경력상 교육이 많다 보니까 경력상 내 대상으로 하는 인문교육도 필요한데 접근 방법은 취직사원 교육하고는 조금 달리 가는 것도 방법은 돼요. 그런 측면에서 뭐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몇 개 예시 드러났고요. 경력은 주로 이제 토의발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토의발표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고요. 신입은 경력과 전문성은 없지만 토의발표에 익숙해지라고 의도적으로 토의발표 형식의 교육을 많이 주는 거예요. 느끼라고. 왜 앞으로 모든 대부분 일들이 어떤 클래스보다는 어떤 토의발표, 회의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다행히도, 다행은 아니라 이게 번역본이었으니까 온보딩에 대한 가이드북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 있거냐면 인키드. 인키드 이내에서 또 홈페이지 가보니까 요 온보딩 가이드가 있어요. 다만 이제 영어라는 거 아쉬움은 있지만. 그리고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사이트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가이드예요. 지금 여러분 도저히 번역본을 좀 올려놓은 것 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직 문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리텐션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좋은 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 끝내주는 회사가 현재 시점에 보험은 현재 시점에서 뭐 재무집계상으로는 매출 얼마, 이익 얼마, 인원 규모 얼마, 뭐 사이트는 어디 있고 근무환경 이런 뉴스 아니고 미래가 있다는 거죠. 꿈이 있고 버틸만 하다. 이런 뭔가를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조직 문화 공익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이거는 외주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이 위해서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HRD 담당자의 역할 중에 잘 기억해 보세요. 첫째 줄이 조직 문화에 대한 정리평가 실천이에요. 여러분의 일이에요. 조직 문화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어주고 전파하고 공유하고 실천하게 하는 내용의 콘텐츠 개발에는 여러분이 주도적이에요. 따라서 만들어진 조직 문화를 공유시키는 건데 왜 남의 힘을 빌립니까? 여러분이 하면 되지. 문제 내가 그런 경험을 안 했다는 거죠. 회사는. 이게 꼬인 거예요. 지금의 조직 문화가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전파됐는지 내가 몰라. 그러니까 외부왕 썼어. 그러니까 넌센스죠. 그래서 돌아가시면은 우리 회사 현행 조직 문화의 내용이 어떻게 생성됐고 전파되었고 실천하고자 하는 게 뭔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물론 전담 부서가 있기는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대부분 HRD의 목이에요. 이걸 꼭 들어가야 돼. 하루 분량이에요. 신입단 교육. 이걸 안 하면은 신입단 인문교육을 제대로 했다고 보진 못합니다. 어디 가서 배울 거예요? 하나 예시 담았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반드시 이렇게 했어요. 컨설팅을 해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법률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로만 파시키면 돼. 이건 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는 CEO가 바뀌었다. 그러면 당연히 조직문화 정립이 새롭게 시작됐을 거고 기존에 있던 CEO가 계속 가고 있다 그러면은 만들어진 초창기 때 있을 거예요. 만들어진 과정이. 그 내용을 히스토리를 꼭 많이 배우시라. 온보딩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 다양한 교육 방법. IDP란 말을 저희가 많이 쓰는데 ODT 끝나고 나면은 그냥 N분의 1로서 IDP의 대상이 돼요. 다만 신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깊게 개입을 하는 거죠. 가급적이면은 요런 학습 목표를 갖고 접근해 주십시오라고 권장해요. 근데 얘가 동포가 있는 거예요. 노스웨덴 학자 같은 효과적인 승객의 원서로는 석세션 플랜이에요. 승객의. 이 안에 보면은 IDP가 자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다녔던 외국계 회사에서 실제 썼던 IDP 제도의 운영안이에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은 IDP 제도는 반드시 도입하셔야 돼요. 1순위예요, 1순위. 날로 먹는 겁니다. 이거는 제도기 때문에 제도만 실행이 되면은 우리는 날로 먹어요. 엄청 중요한 제도입니다. 있으시면은 활용 잘하세요. 그러니까 ODT 끝나고 그 해 12월 때까지 또는 그 다음 해 만 1년 될 때까지 기간을 상정해서
가이드는 줘야 돼요. IDP 작성을 할 때 우리가 개입하는 거죠. 신입사원들한테는 이런 내용들이 줘야 된다. 이 정도의 가이드는 줘야 돼요. 그러면 입문, 현장생, OJT, 그 다음에 1년차 될 때까지 IDP, 1년차 되는 시점, 이렇게 이제 온보딩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IDP에 대한 관심 좀 가지시라. 이거는 인사제도의 하나다. 근데 우리가 담당하는 거다. IDP 제도가 도입된 회사는 이것 좀 참고하세요. 이게 영국계 회사의 내부 자료인데, IDP를 그 승계계획이라는 그 책에 보면 권장하는 게 핵심 인재 육성에 좋은 방법으로서 IDP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럼 IDP는 작성자의 수준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져요. 들어가는 내용이. 신입이냐 아주 오래된 고참인에 따라서 포인트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한국은 이게 잘 적용되기 어려워요. 예컨대 팀장님 내년에 저 딴 데 갈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마케팅 갈 거니까 마케팅 교육 좀 받을게. 이러면 이제 좋아하겠습니까 팀장이? 예라 그러죠. 팀장님 저 내년에 팀장 될 것 같아. 리더십 좀 시켜줘.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한국에서? 근데 영국에서는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약간 요거는 우리 문화에 안 맞아. 하지만 한 신입사원 1년차 만 1년 될 때까지는 우리가 좀 개입해줘서 어떤 내용에 담길 건지는 개입 좀 하시라. 눈으로 보는 온보딩 사례들이 그 유튜브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럼 기아 거 추천드려요. 기아가 1년을 보더라고요. 기아 자동차 사례가 있어요. 여기 뭐 기아 거 꼭 좀 보시고요. 특이 케이스는 그 웰스토리인데 여기 이제 캐터링 사업하는데 삼성에. 근데 여기는 재직자 이미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동기부여하는 차원, 리텐션 관점에서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승격자 교육을 가름한 것 같기도 한데 한 3년차, 5년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좀 리프레시하게 하고 뭔가 자극 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돌아다니는 교육이더라고요. 먹는 거 관련되니까 핫플레이스 가서 경험해보고 장점, 단점이 뭔지 거기서 또 시사점 먹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클래스 중식이 아니라 경험. 어떤 목적으로 해서 어떤 경험을 시킬 거냐 이런 데 초점을 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닝 익스피리언스 관점에서는 좀 벤치마킹 할만해요. 기아 거는 아예 1년치에 한마디로 하면 자동차 공정 전문가 만든다예요. 그걸 어떻게 습득하게 할 거냐 부분을 경험을 중심으로 했다는 거죠. 뭐야 이게 아니고 가서 보고 생활해보고 이런 식으로. 뭐 그 밖에 사례가 있는데 스타트업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트업 거는 맞고 그 다음에 뭐 전통적인 제조건 틀린 거네.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그 교재 없습니까? 찍으세요.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교육자료 만들 때 QR 많이 활용하세요. 너무 좋아. 자, 넘어가겠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게 보니까 이게 이주 횟수래요. 그러니까 온 7년차 되면은 3번까지네요. 3번까지. 이거는 요즘 세대는 이게 허무하지는 않는 것 같고 또 사람을 뽑을 때도 여러 군데 경력 있는 게 오히려 능력적으로 인정받는 관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충성도에 문제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죽 능력이 있으면 왜냐면 이게 보이거든요. 동일한 연차인데 연봉이 다르네 전 회사. 그럼 얘네 능력이 있다는 거니까. 근데 우리보다 연차 똑같은데 연봉이 낮네? 그럼 여기 능력적으로 못 보는 거지. 근데 연차 낮은데 연봉이 높네요. 이러면 이제 그러려고 가지고 이직하는 거죠. 젊은 데는 무조건 돈이에요. 빨리 시드머니 모은다. 근데 이게 젊은 사람만 그러냐? 아니다. 남들도 마찬가지다. 여기 사람 문제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건 리더십 문제고요. 뭐 이런 자료도 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직률 낮추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부분은 다 빼고요. 그럼 우리가 뭐 고민해봤자 의미 없으니까요. 사람 문제. 어떤 비전에 대한 거. 근데 비전이 불만이 나왔다. 이거는 우리 문제예요, 사실. 왜냐면 우리가 조직문화 정의성과 실천은 우리 목이란 말이에요.
손정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초창기에 창고에서 나 1조 N 만들겠다. 10년 뒤에. 다 웃었답니다. 그리고 그만뒀대, 대부 사람이. 이상한 놈이 있어. 근데 그게 된 거예요. 제가 다녔던 홈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영국교 회사 이제 합작됐을 때 1년차 때 10년 뒤에 넘버 2 된다 해요. 웬걸 3년 걸렸어요. 넘버 2 되는데. 그게 비전이고 꿈이에요. 우리 경력 입사자에 대한 것도 관심이 좀 크고, 왜냐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경력자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온보디 시킬 거냐, 이 부분도 좀 관심 가지고, 1순위는 신입, 그 다음에는 이제 경력. 근데 경력 경험이 있으신 분은, 경력 입사 경험이 있으신 분은 자기 경험 토대로 해도 되고요. 그리고 계속 서칭 자료들이 나옵니다. 왜 그만두는지. 근데 보니까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고민거리 이거더라고요. 거리. 출퇴근 거리가 이 집 요일이 되더라고요. 가사일 때문에 너무 없겠어요. 가사일 감안하면은 그 부분은 참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회사 문제. 우리 뭐 여러분의 무언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건 다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습니까?